조계종 원로회의 의장단의 임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종원 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조계 임시회에선 한국불교 화두로 자리 잡은 전법포교 활성화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꼽히는 제주 4.3 사건 75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 땅의 상생과 평화를 발언하는 추념식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서울에서 희생자 추모제를 열고 4.3 정신의 올바른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대장정이 지난달 원만 회양한 가운데 서울의 도선사 4부대 중이 인도순례단 스님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은 가사를 공양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 경내에 핀 홍매화와 들매화를 배경으로 열린 제3회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와 청소년 시 100일장 대회 수상작들이 발표됐습니다.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부처님의 고향 인도에서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주최로 열린 첫 한국 사찰 음식 강연 현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단의 임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종원 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종회 임시회에선 한국불교 화두로 자리 잡은 전법포교 활성화에 대한 주문이 이어진 가운데 각종 인사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단 임기를 조정하는 종원 개정안이 중앙종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이 종회에 제출한 종원 개정안은 제27조 2항 원로회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의장과 부의장 임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자, 부의하지 말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종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한 대다수 종회의원 스님들은 임기를 단축하면 원로 의장이 기존보다 더 많이 배출된다는 점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전현직 원로 의장은 종단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늘어 예산 증가와 종무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원로위원 선생님들이 품위도 안 맞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회에선 상월결사 인도순례 이후 한국 불교의 화두로 자리 잡은 전법포교 활성화에 대한 의원 스님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종단 주무부서인 포교원을 향한 주문이 이어졌고 법기대회라는 것은 그 지역과 연계를 잘하고 지역사업연합회라든지 또 종단 스님들이라든지 잘해서 그 지역에 녹아있는 이야기는 불교 말고는 뭐가 있어요. 오는 8월 전북 새만금 일대에서 열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한국대회에 대한 종단 차원의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어린이 청소년 5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입니다. 5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서 최소한 12일간이지만 최소한 일주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문다. 이 애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럼 종단 차원에서 무슨 예산이나 준비나 뭐 하고 있냐. 중앙종회 임시회는 대종사 법계 특별 전형 동의회건을 비롯한 각종 인사안도 다뤘습니다. 도안사 주지 해자 스님과 전등사 회주 장윤 스님 등 7명 모두 대종사 법계를 받게 됐고 현 법규위원장 해경 스님의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초심 호계원장은 개운사 주지 보림 스님이 선출됐고 태성 스님과 두구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쌍계 총림은 방장 부재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돼 총림법에 의거해 종단 총림 지정에서 해제됐습니다. 조계종 227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불기 2566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올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 경정안을 최종 승인하고 폐회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예방을 받고 불교계 현안과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건 지난해 6월 도지사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진우 스님은 경기도에는 많은 사찰이 있고 사찰마다 다양한 전통 문화를 간직한 곳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교 전통 문화가 잘 보존 관리되도록 하는데 협조해준 데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전통문화 정책 등 경기도의 정책 추진에 스님들이 협조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경기도에 있는 소중한 불교 전통 문화가 잘 관리되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적극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예방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성화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화성 용주사 주지 후보에 단독 출마한 안양 산막사 주지 성효 스님이 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성효 스님에 대한 자격 심사를 벌인 결과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도 비구 173명, 비구니 35명 등 208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용주사는 오는 6일 오후 1시 경내 관음전에서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투표 절차 없이 개회와 함께 성효 스님의 당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성효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정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 10월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3위계, 1987년 9월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9조계를 각각 수지했습니다. 스님은 총무원 호법부장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제14, 15, 16대 중앙종회의원,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 안양 산막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꼽히는 제주 4.3 사건 75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 땅의 상생과 평화를 발언하는 추념식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자고 다짐했지만 일부 세력의 이념적 공세로 4.3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4.3 당시 제주 중문중학교를 설립하고 불교 혁신에 앞장서다 당시 군경위기에 쓰러져간 원문상 스님. 원문상 스님의 속명은 원경오. 행방불명으로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었던 스님의 후손인 원용범 씨가 비석에 절을 올리며 극락왕생을 서원합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앞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성직자들은 4.3 영령들이 서방 정토 피안의 세계에 이르길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4.3 희생자 유족들은 4.3 정신을 왜곡하는 일부 세력의 망언과 현수막 달기 등이 제주도민과 13만 유족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다고 통곡했습니다. 제주 4.3은 진보와 보수 진영의 역사가 아니라 인권 유린에 관한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입니다. 이제는 4.3에 대한 이념적 공세의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국민들의 화합의 시절로 향해 가는데 제주에서 열린 4.3 75주년 추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여당 대표도 불참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 야당 인사들은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대신 참석해 추념사를 낭독했습니다.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소중히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승화시켜 오영훈 제주지사는 4.3 정신의 세계화를 위해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 4.3의 세계화가 그 시작입니다.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추념식 행사장 입구에서는 보수 단체들이 4.3을 왜곡할 경우 처벌 규정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발의를 중단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4.3 정신의 실천과 상처 치유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내부 갈등과 혼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4.3 유족들의 4.3 트라우마 회복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분석입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인 제주 4.3 사건 75주년을 맞아 희생자 추모제가 서울에서도 열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스님 등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4.3 정신의 올바른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석호 기자입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은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태어남이 없는 불멸의 진리를 깨달으소 어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마련한 제주 4.3 75주년 추모제. 산호위는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한 명 한 명의 억울함이 없어질 때까지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제주 4.3을 통해 극한적 이념 대립과 국가 폭력의 폐해를 여실히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이념 대립을 통한 국민의 갈라치기, 국가 권력에 대한 폭력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발판이 마련됐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4.3 사건 당시 주민들은 사찰로 피신했는데 제주 불교계는 주민들을 지키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35개 사찰이 전소되거나 폐허가 됐고 15명의 스님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스님 대부분 후손이 없다 보니 인명피해 실태를 비롯해 명확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매번 이렇게 회원을 위한 전도제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4.3 초기부터 같이 인연을 해왔기 때문에 매우 저희들하고 가깝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3 사건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다 희생된 스님을 비롯해 모두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상호결사 정신을 이어받은 4부대중 모임 수미산 원정대 5기 대원들이 속리산 법주사에서 성지순례를 통해 신심을 다졌습니다. 수미산 원정대 5기 대원들은 지난 주말 1박 2일간 법주사에서 성지순례를 통해 사찰 예절을 배우고 108배와 참선을 통해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미산 원정대 5기 법주사 템플스테이에는 남철우 언론사 불자연합회장 등 5기 대원 50여 명이 참석했고 봉은사주지 원명스님과 인도순례를 마치고 귀국한 수미산 원정대 지도법사 종호스님, 법주사주지 정도스님, 부주지 가군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탄원스님, 수미산 원정대 교육처장 덕산스님, 김용현 수미산 원정대 교학처장 겸 동국대 교수가 함께했습니다.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포교 결사체 수미산 원정대는 지난 2021년 5월 출범한 이후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동참했고 불자 배가 운동을 이끌어 불교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처님 전법의 길을 따라 걸었던 상월결사 인도순례 대장정이 지난달 원만 회양했는데요. 서울의 천연고찰 도선사 4부대중이 인도순례단 스님들 모두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은 가사를 공양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의 나라 인도에서 펼쳐진 상월결사 인도순례 대장정이 43일간의 일정을 원만해양하면서 이번 순례에 동참한 스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도선사 사부대중이 인도순례에 나섰던 스님들 모두에게 공경의 마음을 담은 가사공양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천년고찰이자 호국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인도순례에 나섰던 스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종단 가사를 공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선사는 불기 2567년 계면년 윤달을 맞아 130벌의 부처님 옷 가사불사를 봉행하면서 이 가운데 80여 벌을 인도 순례단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에게 일일이 공양을 올렸습니다. 도선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가사불사를 시작해 올해 3월 18일 가사불사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도선사 사부대중은 지난달 23일 인도 순례단의 조계사 회양식이 끝난 뒤 순례단 스님들의 처소에 일일이 가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공양은 가사를 수하고 고행길에 나섰던 인도 순례단 스님들에게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자는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님들 그렇게 부처님 성도에서 성지를 이렇게 돌아보신 거에 대해서 신도들하고 같이 너무 감명 깊게 봤고 그분들 회양 때 이렇게 좀 그 가사를 수하시고 만행을 하시니까 가사가 많이 낡아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출가 본연의 모습으로 가장 뜻해서 이렇게 가사를 올리고 싶어서 올린 거지 뭐. 앞서 서울 도선사 신도 120여 명은 지난달 초 인도를 방문해 순례단을 외우하며 부분 순례에 동참했고 부처님 열반 성지인 인도 쿠시나가르에서는 순례단을 위해 대중공양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처님 옷을 지어 올리는 가사는 출가 수행자에게는 부처님의 상징이며 제가불자에게는 공경의 대상이자 한량없는 복을 짓는 대상으로 꼽힙니다. 더욱이 스님들에게 가사를 올리고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사라져가는 우리의 효문화를 되살리고 불교의 소중한 전통을 지켜나가는 일로 여겨집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한국불교 중흥의 불씨를 되살리고 출가와 제가 사부대중 공동체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끄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훈입니다.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부처님의 고향 인도에서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주최 첫 한국 사찰음식 강연이 성사됐습니다.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은 인도 현지 예비 요리사들에게 식재료를 알아가는 건 나를 알아가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인도 뉴델리 찬디왈라 조리대학에서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이 요리 시연에 나서자 현지 예비 요리사들의 눈과 귀, 코가 바빠집니다. 강의장을 향긋하게 물들인 표고버섯 조청조림 냄새를 맡으며 두부장 채소 겉절이를 만드는 스님의 손과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정관 스님은 부처님은 고행 끝에 유미죽 공양을 먹고 정진해 깨달음에 이르렀다며 사찰음식은 깨달음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에서 유를 창조해서 완전한 그 실전술을 찾으면 바로 열반 적정에서 열반의 음식입니다. 식재로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기에 이를 알아가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식재료는 자연을 계시해서 사례들을 통한 자기의 생명체 존중을 위해서 내가 함께 가야 합니다. 식재료를 무엇을 알아가는 것과 제가 수행을 하면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같은 수행입니다. 찬디왈라 조리대학 반다리 학장은 채식 요리가 매우 발달한 인도에서도 한국의 사찰 음식은 특별하다며 사찰 음식의 밝은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Improves your body as well as mind, which is very important, and the future is definitely for these food items, and this Buddhism definitely it was based on the non-violence and other thing, you know. So I am sure that I am seeing that many of the people are
changing into that vegetarian one. 세계 곳곳에서 사찰 음식을 알려온 한국 불교 문화 사업단은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에서 첫 사찰 음식 강연을 연 데 이어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예, 스님 앞으로 사찰 음식 어떻게 알려나갈지 궁금합니다. 한국 전통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불교 문화를 사찰 음식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현지에 있는 기관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천연고찰 지리산 화엄사 경내에 핀 홍매화와 들매화를 배경으로 열린 제3회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와 청소년 시 100일장 대회에서 김진관 씨 등 2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화엄사가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홍매화 들매화 전문사진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에서 전문작가 사진 부문에 응모한 김진관 씨가 안개가 휘도는 산으로 최우 수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 수상자로 선정돼 상금 3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상에는 비속의 매화를 출품한 신성자 씨가 선정됐고 포교원장상과 화엄사 교구장 스님상에는 홍매화의 사랑을 출품한 정성주 씨와 형남진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휴대폰 사진 콘테스트에서 최우 수상인 교구장 스님상은 이동희 씨에게, 화엄사 부주지상은 서보미 씨에게 각각 돌아갔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청소년 100일장 고등학교 부문에선 광주 정광고 김호영 학생이, 중학생 부문은 광주 정광중 염소윤 학생이 각각 최우 수상을 받게 됐고, 시상식은 오는 5월 27일 오전 10시 화엄사의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과 함께 진행됩니다. 종교법인 신요엔이 개조인 이토 신조 탄신 117주년을 기념하는 대제를 봉행하고 창건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신요엔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 유음정사에서 신요엔을 창건한 개조 이토 신조 탄신 117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갖고 개조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신요엔 이토 신소원주는 인류와 지구, 우주의 구제로 진여 교법을 전하는 이타행으로 이토 신조 개조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제에는 이틀간 3만여 명의 교도들이 참석했고 기원과 회양의 법의식에 이어 감사 세리머니가 진행됐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불교계도 대형 산불로부터 천연고찰과 소중한 문화재가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4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